안녕하세요. 창남 부부 채널의 저는 창이고 란이고요. 네. 아내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희가 결혼 만 3년 지났는데 최근에 시작한 난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저희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또 기록을 남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희가 결혼 3년도 2월에 결혼을 하고 이제 원래...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무자식 이상 발자다, 아예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는 상태에서 우리 결혼을 했어요. 했다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었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쯤에 이제 우리 여보야가 나한테 이제 아이 생각이 진정으로 없는지, 오빠가 그 말을 했기 때문이지. 오빠가 나한테 내가 죽었을 때 나를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했잖아. 그래서 나는 원래 오빠의 그 무자식에 대한 의견을 존중했던 상태에서 그냥 있었는데 그 말을 들어서 내가 다시 오빠한테 그러면 애기 생각이 아직도 없어? 라고 밑에 물어봤지. 근데 오빠가 애기를 안 놓고 싶어 했는 이유는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너무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없으면 이제 놓지 않는 게 그 한 생명한테 대한 이제 도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지지 않겠다고 한 거였지. 근데 나도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는 오빠 생각을 뭐 그래 라고 생각은 했지만 나는 원래 항상 내 마음속에는 둘까지는 언제나 항상 있었던 상태였는데 맞아. 그래도 내가 오빠를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오빠의 의견을 당연히 나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오빠가 요거다 싶을 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확 잡아버렸지. 이렇게 애기 생각 없어? 그랬지. 그렇게 아기를 가지기로 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자연 임신이 되는 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난임병원을 한번 가보자는 제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이상하게 그때 좀 많이 싫어했지. 싫어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건 23년도 말쯤부터 내가 오빠한테 설득을 한번 했을 거야. 오빠 병원을 한번 우리가 가볼래? 근데 이제 그 난임병원이라는 걸 내가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에 난임이라는 거는 많은 이유로 인해서 원인으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때 알아보니까 이제 나이가 우리가 적지도 않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도움을 받는 건 어떻겠냐. 그러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내가 그때 느꼈을 때는 남자의 자존심의 문제였던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맞아. 오빠가 문제가 없는데 왜 병원을 가냐였고 문제가 없다고 믿고 그치. 있었지. 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거지 않겠냐였고 그래서 그거를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내가 오빠를 엄청 설득했을 거야. 그렇게 하다가 오빠가 이제 자연 임신을 계속 시도를 해보자 해서 우리가 그때 노력 많이 했지. 내가 배란 테스트기도 하면서 배란을 맞춰가면서 이제 우리가 관계도 가지고 이랬는데 그때 또 내가 느꼈던 수치심은 좀 그런 게 있었어. 뭔가 날짜 맞춰서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되게 기계적으로 뭔가 맞아. 아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계속 손에서 못 놓고 있는 내가 되게 싫더라고. 그래서 오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 임신 테스트기를 해봐야 될 시기에 내가 그거를 계속 해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너무 싫었고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다시 한 번 더 병원을 가보겠냐. 그래서 오빠가 비뇨기과를 처음엔 갔지. 근데 비뇨기과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어. 수도 괜찮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때까지만 괜찮았나? 그때까지 괜찮았지. 괜찮았는데 나랑 자기 전에 유튜브 이렇게 막 보다가 우리 나이대 넘어서서 6개월 이상 자연임신 시도했는데 되지 않으면 난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고 오빠가 그때 한번 가보자 해서 내가 소개받은 병원이 있다. 거기를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해가지고 갔었잖아. 맞아. 그게 작년 작년 4월인가 4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 4월쯤 갔지. 맞아. 해를 넘기지 말자. 이제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그치. 그때도 그냥 원래 뭐 순서가 있는데 무작정 그냥 병원 갔어. 그냥 무작정 가서 예약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예약을 못했다. 예약을 했었나? 뭐 하여튼 간에 그래서 병원에 그냥 무작정 가서
그때 나 보니까 뭐 산정 검사 뭐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맞아. 그 정자 검사 같은 경우도 1회 정도는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해서 이제 해서 결과가 나왔죠. 그때는 일단은 와이프 몸에는 난임 몸에는 뭐 문제가 전혀 없었고 이제 저의 문제였죠. 그 정자들이 수가 적고 원인. 양이 적고며 또 활동성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양이 줄어 있었다. 수는 많은데 거기서 이제 운동성을 가진 수가 적었고 형태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개수가 작았다 그랬지 그때는. 그래서 이제 난임의 원인이 저한테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처음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네, 힘들었고 그래도 몸을 혹사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는데 오빠가 그때 되게 억울해했지. 억울해. 그래서 억울하지. 그럼에도 일단은 시도를 인공수정을 처음엔 인공수정까지 시험관까지는 아니고 인공수정부터 해봐도 된다 그래서 시도를 했고 그래서 되게 일사천리로 되게 진행이 잘 됐고 나도 그때는 주사가 아니라 이제 먹는 약으로 과배란을 시켜서 그때는 질정도 하고 막 온만 거 다 했는데 실패였지 결국에. 그래서 그때 실패했는 원인이 오빠가 이제 정자 수가 조금 작았다 아무래도. 그래서 2차로 갔는데 2차 갔을 때는 내가 유즙분비 수치가 높아서 이슈가 있었지. 간 수치도 높고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피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또 한 번 실패했고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좀 지쳤어. 그때 당시에 오빠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가보자. 그래서 아니길 제일 바랬지만 그랬을 땐 도움을 받자라고 해서 막상 딱 갔지만 이게 내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드는데 그때 내가 이제 오빠한테 되게 서운함을 계속 느끼기 시작했지. 그치? 그 서운함을 느끼게 했는 장본인 왜 그랬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그거는 이제 오빠와 나와 이제 평상시에 한 번씩 좀 투닥투닥 거릴 때 나오는 오빠의 습관적인 행동들 그런 걸로 인해서 나도 솔직히 받아들이는데 힘들었고 그리고 그 기간이 걸리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한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중단하고 또 몸에 호전이 좀 있기를 이제 여러 가지 관리도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첫 병원이 또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했었어서 그때 살도 좀 뺐고 살도 좀 빼고 자연 임신을 시도를 오빠가 이제 살도 뺐고 나도 살도 좀 빼고 해가지고 이제 자연 임신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내가 그게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지더라. 내 나이가 계속 드는 거에 대한. 솔직히 아기 집이 건강하고 젊어야 그걸 버틸 수 있는 거고 뭐 이제 내가 여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10달 동안 어쨌든 그 모든 걸 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건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잘 알지만 원래 건강한 체격이고 체질이다 하지만은 나도 그런 부분을 처음으로 겪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계속 들면 들수록 이게 되게 불안해지더라고. 만약에 이게 지금은 원인이 오빠여서 난임을 진행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나까지도 만약에 원인이 됐을 때 이거는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땐 정말 우리가 해보지도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감하게 시험관을 진행을 하자. 그래서 병원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전에 갔던 병원을 다시 예약을 해둔 상태였지. 맞아. 7월 말에 7월 말에 해둔 상태였는데 소개받은 추천받은 병원을 다시 한번 들어갔더니 하루 날짜가 딱 남아 있었어.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중간에 우리 대구 시내에 있는 난임병원 다 소개받았지. 다 소개받았는데 솔직히 어디 병원이었지 우리 되게 몰라가지고 이제 내가 그냥 생각 번뜩 났던 이름이 이제 지금 가는 그 병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 병원은 어쨌든 초진이었잖아. 초진이었고 예약을 걸어볼까? 그냥 걸어놓고 뭐 아니면 말면 되잖아 하고 딱 걸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이전에 검사했던 모든 진료 기록들 다 떼오라 가져오면서 그래서 다시 이전 병원에 가서 다시 다 떼오고
그날 바로 가지고 가고 맞아. 상담을 받고 음. 했는데 이게 그때도 처음 인공수정 했을 때도 시기가 되게 딱딱딱딱 맞아서 너무 기대했던 게 있어서 네. 이번에도 시기가 딱딱딱딱 맞으니까 기대하지 말자라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바꿔서 갔는 병원이 내가 딱 생리가 끝난 다음 날이었잖아. 그래서 바로 가서 시험관을 하러 왔다 얘기하니까 그때도 이것저것 검사 막 진행하고 바로 했지. 초음파도 하고 근데 피 검사도 하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에도 나도 이제 정자 검사하고. 원인이 여전히 음. 아직 나아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도 조금 충격이었던 것 그치. 같아. 좀 난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지. 그래서 시험관을 시작하자 해서 그 날짜 바로 주사 받기 시작해서 그 날짜 바로 주사를 했는데 솔직히 시험관을 시작을 할 때 제일 걱정했던 부분 1순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팔관 조영수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랬으면 나는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오빠한테도 재차 얘기를 했지만 정말 최악의 아픔과 경험. 저는 원래 생리통을 잘 하지 않는 체질이었어서 원래 생리통을 좀 한다 하더라도 약을 굳이 먹고 버텨야 되나 할 정도까지도 잘 안 가잖아. 맞아. 그냥 아프네, 좀 의리하네, 배 좀 따뜻하게 해줄까? 하면 금방 괜찮아지고. 원래 또 약으로 버티는 스타일도 아니고. 좀 무대뽀긴 하지. 하여튼간에 근데 나팔관 조영술은 진짜 여자가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치라고 해도 나는 진짜 더 아마 생리통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 나팔관 조영술에 대한 고통이 어떤지는 아시고 내가 호수 물을 굉장히 꽉꽉 채워서 넣는 듯한 그 빡빡함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하고 나왔을 때에 처음으로 식은땀이라는 걸 흘려봤지 내가. 맞아. 진짜 너무 엄청 아파가지고 아팠지. 한 이틀 정도? 한 3일 정도까지도 고통이 갔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었어 솔직히. 해야 한다 해서 했지만 근데 그때 인공수정 했을 때도 솔직히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빴던 게 여자는 검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피 검사부터 시작해서 나팔관 조영술도 해야 돼. 그다음에 진짜 좀 힘들었던 건 그 매번 갈 때마다 초음파를 하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그 난임병원이라는 데를 솔직히 우리가 산부인과도 우리가 잘 가는 부분도 아니고 난임병원이라는 데 갔는데 병원 가서 이제 바코드 딱 찍고 초음파실 앞에 딱 앉아서 기다리면 띵동 내 이름이랑 번호가 떠. 그럼 초음파실로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옷을 갈아입고 그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앞에 이렇게 전광판으로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진짜 좀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되게 실험을 당하러 온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들었고 여기가 되게 공장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막 그렇게 썩 좋은 첫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경험을 하고 1년 동안 조금 마음을 잡고 시험관이라는 걸 이제는 정말 제대로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병원도 바꿨지만 병원이라는 것도 같은 난임을 진행하는 병원이지만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서 지금 병원이 오빠랑 나랑의 정서에 되게 잘 맞는 병원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조금 지금은 버틸만 한 거였지. 나는 그때는 그 압박감이 솔직히 가면 조금 좀 그렇지. 좀 아무래도 차분해져 있는 분위기잖아. 차분해져 있는 그 분위기도 눈치를 괜히 보게 되고. 뭔가 난임병원만의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있어. 그게 나는 느끼기에 어땠냐면은 뭔가 오징어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 그건 뭐야? 안에 들어가면 막 분홍 있지, 인테리어들이 그치. 막 이렇게 막 그치. 화려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그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 맞아.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다니면서 삶이 힘든 와중에 그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려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되게 그게 오징어 게임 속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물론 또 이게 원인은 난데 몸고생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보야가 또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 뭐 나는 내가 애초에 아이를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고집을 했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게 또 반대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여보야가 이제 이때다 해서 설득을 해서 아이를 가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아이를 가진다는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물론 누구나 마음의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나는 완벽히 준비가 되었을 때 맞이하고 싶었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치. 뭐 여보야 말을 빌어서 하면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치.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그치. 우리 몸은 더 늙어가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하튼 배란 유도 그 주사. 과배란 주사 과배란 주사. 과배란 주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지 언제 준비가 돼? 진짜 좀 많이 이렇게 소극적인 편이라서 그때는 진짜 나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 나 솔직히 좀 그때 되게 좀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지나간 난 지금 시작하러 온 거 아닌데 시작을 이미 했어. 그치.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뭐 하면 돼?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일도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예? 바로 주사를. 맞아. 그런 분이셨어. 그래서 지금도 그래. 병원 가서 그날 첫 주사를 맞는데 솔직히 좀 겁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주사기를 주면서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여기서 뭐 또 공기를 빼야 되고 주사 또 바늘은 바꿔야 되고 이전에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뭐 항상 무슨 시간을 지켜서 꼭 맞아야 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힘들었어. 약을 시간 지켜서 먹어야 한다라는 그 강박이 저는 조금 그게 많이 강해서 그거를 해야 잘 돼. 만약에 좋지 않은 그렇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그 하루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후회를 너무 하기가 싫었던 거야.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로봇이에요. 로봇. 딱 그렇지. 시간 딱 되면 딱 그거 준비가 딱 돼서 주사가 딱 들어가야 돼. 그렇지. 좀 강박이 좀 심하지. 딱 그러면 돼.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주사를 이제 거의 대부분 내가 놨잖아. 그거를 놓는 과정에서 내가 참여하는 것도 나는 내 방식의 책임이었고 근데 그 책임을 지려고 하니 그것도 참 찌르는 나도 무섭고 또 맞고 있는 여보야도 너무 안타깝고 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좀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원망스러웠고 그래서 또 감정적으로 서로 또 조금 트러블도 있었고 오빠가 말을 안 해서 그랬잖아. 제가 좀 그래요.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해버리니까 오빠가 그때 나한테 했던 말 중에서 제일 어이없었던 게 죄인이 무슨 할 말을 하냐라고 하는 말에 내가 그때 굉장히 제대로 열이 받아가지고 오빠한테 내가 같이 감당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과도한 책임감이야 그게. 그치. 근데 나만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치.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느꼈던 거 외로움이었잖아. 그렇지. 그게 잘못된 거지. 나는 내가 그때 오빠한테 처음에도 얘기했을 때 병원도 내가 가자 그랬고 뭐 다른 것도 내가 먼저 하자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오빠가 내 결정에 따라오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그냥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던 거야. 그게 미안해서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도피, 그렇지. 회피 이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내가 그때 오빠한테 했던 말이 나만 간절한 것 같다. 나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맞아. 그런 말을 딱 했을 때 오빠도 화는 났지. 왜냐면 아니었으니까. 근데 얘기를 계속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감정을 얘기를 하고 나는 이런 기분이었다 저런 기분이었다 얘기했을 때에 오빠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로 인해서 내가 그런 감정을 받았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알게 됐고 오빠가 내가 왜 그런 거를 느끼게 됐는지 오빠 스스로가 딱 느끼면서 오빠가 달라지기 시작했지. 그때 진짜 한 대 안 쳐서 다행이지. 진짜 맞았어야 돼. 정신 차리라고. 쳐 미안해. 이렇게 내가 아무튼 그렇게 그때 제일 많이 느낀 건 그래요.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다. 우리 아이를 가지기 위한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겪어나가야 된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보야가 상대적으로 여자인지라 감당해야 될 것들이 육체적으로 많으니 정신적으로라도 안 힘들게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내가 몸이 힘든 건 얼마든지 버티잖아. 근데 감정까지 힘들어져 버리니까 나도 무너지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오빠가 그걸 알고 난 뒤부터는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미안하면은 그냥 계속 미안하고 더 많이 사랑해주면 되는데 오빠는 미안하거나 잘못이 있으면은 닫아버려 스스로를. 난 옆에서 계속 끄집어내잖아. 근데 그거를 언제나 한번 또 너무 네가 빠른 거 아니냐, 넌 너무 빠르다, 나는 최대한 기다려준 건데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나 1시간 기다렸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건 것 같아. 부부가 솔직히 싸우는 거는 진짜 별거 아니잖아 뒤돌아보면. 그치. 너무나 별거 아닌 건데 자존심 싸움으로 솔직히 우리는 안 하기는 해. 안 하기는 하지만 우리 신랑은 자존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평화주의자, 제 입장에서는 평화주의자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천사 코스프레를 하는 거지.
에이 그건 아니고 회피가 조금 심해요. 그러니까 혼자 그치. 스스로 잘못을 했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 뭘 더 자기 말을 비관을 많이 하지. 그렇지. 그거를 되게 심하게 과하게 하는 네. 그런 성향을 성향이 가진 있지. 사람이라서 제가 조금 좀 나쁘게 말을 할 때도 있지. 내가 정신 차리라고. 못됐지. 그치 못되게 응. 말을 하지. 주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신랑은 되게 저한테 많이 언제나 항상 내 말 잘 듣고 잘해준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될 때까지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거는 우리 둘만 아는 거지. 그치. 우리 둘만 아는 거고 착해요. 착한데 착하지 않아도 될 때 착하고 되게 눈치가 있어야 될 때 눈치가 없고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조금 그런 반대적인 경향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우리 신랑을 만났을 때에 말이 너무나 잘 통해서 근데 그 말 잘 통한다는 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여자의 마음을 잘 안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어. 생각도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좋았던 건 이전에 싫고 좋고라고 얘기를 했던 흘려보내듯이 그냥 할 수 있는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들도 되게 기억을 잘하고 세심했지. 섬세하고 세심하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막상 보니 그것만 세심하고 섬세해. 그 나머지는 진짜 남자들은 좀 다 비슷한 것 같아. 그치. 하나하나씩을 다 얘기를 해주는데 또 좋은 건 얘기를 해주면 좀 잘 고치긴 해요. 그게 며칠 안 가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는 오빠 스스로가 제가 그 말을 했어. 넌 나한테 어떤 남편이 되고 싶으냐? 넌 나한테 어떤 남자이고 싶으냐? 나는 처음 결혼하기 전에 오빠한테 약속했던 아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내가 그게 지금 변한 게 있느냐? 조금 강하게 얘기했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식으로 가긴 했지만 좀 겁쟁이라서 너무나 겁쟁이고 많이 생각을 아주 정말 진짜 이 속도가 저랑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맞지? 나는 한 100가지 생각을 뭐 이제 한 10가지 생각을 1초 만에 한다 치면은 오빠는 10가지 생각을 정말 각각 한 10초마다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결정하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걸 참 존중은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결정을 했고 같이 진행을 해 나가야 되고 같은 상황을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여기는 마음이 힘들지만 몸고생은 내가 하고 있고 겉으로 안 드러난다인 것뿐이지만 나는 알아주는데 본인이 본인 마음을 잘 못 헤아리고 있으니까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야. 그랬던 거지. 그치. 정확하다. 그런 여유가 없어서 나는 정말 많이 기다렸고 내가 그거를 한 번씩 서운한 걸 티를 냈고 좀 화도 냈고 막 그랬지만 안 달라지더라고. 왜냐하면은 내가 어쨌든 내가 하지 않는 돌려서 말하기를 해버렸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오빠가 그때 되게 힘들어했지. 맞지? 근데 그거를 2번 정도 진짜 조금 연타로 좀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오빠가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사람이 훅 하고 달라졌었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이제 이 타이밍에 이제 그런 댓글들이 달릴 수 있지. 어떤 댓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렇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나는 또 똑같이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변해야지. 변하는 게 막. 나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마음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지. 그치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치? 나도 똥꼬집이 있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맞아. 그게 쉽게 움직이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렇게 맞아. 해서 결국 난자 10개 주사는 매일 한 8시에서 8시 한 15분 사이에 매번 맞았는데 매번 맞았고 9번 9일 동안 매번 주사를 총 2가지를 맞았어. 2가지. 2가지를 맞았지. 2가지를 아침마다 맞았고 채취하기 이틀 전 밤 11시에 정확하게 약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3개를 더 맞았지. 그래서 9일째 되는 날에는 총 다 합하면 5개를 맞은 5개를 거지. 맞은 거지. 근데 그 주사를 처음 맞았을 때에 막 첫날부터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고 변화가 이제 슬슬 오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느꼈던 건 전 좀 몸에 많이 민감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졸려요. 저는 많이 졸렸고 맞지? 저는 많이 졸렸고 아랫배가 과하게 빵빵하다는 아닌데 조금 배란일 생리 시작할 때쯤처럼 조금 빵빵하네 라는 느낌도 좀 있었고 그게 조금
점차 아주 미세하게 변화되면서 바지 입는 게 좀 불편한 느낌이 들 정도? 그렇게 정도 됐고 몸도 살짝 부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어쩌다 한 번씩은 조금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었어. 메스꺼움. 조금 메소꺼움도 좀 있었고 하여튼 저는 좀 피곤한 게 제일 심했는데 저는 3일째 되던 날부터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맞아. 진짜 감기가 너무 힘들게 했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코로나랑 독감인 것처럼 감기가 걸렸었어요. 나는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그 정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한테 주는 안내문. 안내문에 보면 이제 처음에 난포 주사 맞기 전에 터트리는 주사 맞기 전에 혹시나 열이 있거나 그럼 코로나 검사를 해보라고 해요. 맞아. 그래서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처음에 목감기가 너무 심해서 기침을 엄청 많이 하니까 잠도 못 자. 근데 잠은 계속 와. 이렇게 몸이 계속 맞아. 악순환으로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일상생활 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전공이 어쨌든 성악가다 보니까 목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몸도 지쳐. 몸이 조금 무거워져요. 몸도 조금 무거워지고 좀 부어요. 붓고 막 그래서 하여튼 나는 이 주사 때문에 힘든 것보다 감기 때문에 진짜 맞아. 한 감기. 일주일 넘게 고생했던 것 같아. 채취하는 날까지도 나 감기가 안 나왔잖아. 근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감기약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감기약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혹시나 남자채취 또 만약에 실패하고 맞아. 또 그러면 그게 어떡해. 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 완전. 근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괜찮아. 마시는 약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약으로 이제 버텨보자 해서 그걸 먹고 한 이틀 먹었어요. 이틀 먹고 근데 더 호전이 안 됐어. 맞아. 열은 쟀는데 열이 좀 올라요. 한 1도 정도? 1도 37.3, 4 그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평균보다는 했지. 조금 열이 평상시보다 올랐는데 열이 이제 재면은 더 많이 높아지면 이제 코로나 검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싶어서 한 5일째 되던 날에 검사를 한번 해볼까? 해서 맞아.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었지. 음성이었고 병원 갔을 때도 난자 채취할 때도 진짜 웃겼지. 난자 채취하는 거. 난자 채취를 하는 날에 밤 12시부터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솔직히 밤 12시부터 원래 안 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막상 병원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게 뭔가 되게 또 하고 싶. 제가 맨날 그래서 오빠 나 밤 12시부터 금식이야. 맞아. 금식이야. 원래 안 먹는데. 맞아. 근데 사람이 습관이 무서운 게 저는 일어나면 항상 온수 먼저 먹고 그치. 이제 유산균 먹고 하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랑이 물 마시지 마. 물 마시면 안 돼? 예. 그리고 씻고 바디로션도 못 바르고 스킨로션만 진짜 다 바르고 액세서리 다 빼고 이렇게 진짜 정말 너무 초췌한 세상 누구보다도 초췌한 모습으로 아침에 병원을 가. 그것도 얼마나 여자로서 그럴까 그게. 저 마음이. 솔직히 난 별로 그런 게 없어서. 너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 게 굉장히 또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여자들이 다 비슷하게 가운을 입고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는 그 모자 무슨 헤드캡인가 뭐 그런 걸 하나 쓰고 이제 금속 물질 다 빼고 이제 다 똑같은 비슷한 옷과 비슷한 머리 스타일로 이제 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수액을 이렇게 놔줘요. 수액을 놓고 거기서 대기를 좀 한 30분 좀 넘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있다 보면은 내 이름을 불러. 그럼 이제 진짜 수술실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 수술이지. 수술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간호사 한 분이 내 수액을 들고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에 간호사분들과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임산부들이 누워있는 그런 다리 올릴 수 있는 그런 침대가 하나 있으면 거기 밑에 피가 많이 난지 양동이 같은 거가 하나 놓여져 있거든요. 거기 누워서 이렇게 양팔을 벌리라 그래. 양팔 벌리고 저는 양팔을 이렇게 벌리라 그래.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그 심전도 검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때는 처음에 난자 채취할 때는 나는 호흡 마취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주사로 약을 넣더라고. 그래서 웃겼어. 딱 누워가지고 주사 들어갈 때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라고 해. 근데 주사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살짝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꼴깍했어. 기억이 하나도 없어. 기억이 하나도 없고 그러고 나서 스르르 잠이 딱 깼는데 그 띠띠띠띠 거리는 심전도 기계에 대한 그 심박 그게 뜨는 그 소리가
나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음. 이제 여성분들의 그런 같이 들리면서 딱 눈 떴는데 제가 첫 마디가 딱 그거였어요. 내 마스크.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나만큼 그치, 또 고생할 그치. 수도 있잖아. 그치. 그게 얼마나 민폐야. 그래서 마스크 바로 딱 쓰고 이제 그러고 나왔는데 잠도 덜 깼어. 잠도 덜 깼고 마치 딱 깨웠거든요. 그때 깨웠다. 일어나 보세요. 딱 눈 떠가지고 마스크 찾고 이러는데 종이를 딱 들이미는데 10개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난자 10개 채취했습니다. 딱 얘기하는데 잠도 덜 깨서 근데 속으로는 좋아. 10개 많이 했네. 그래서 오늘 내 마스크 이러면서 이제 딱 나왔죠. 그래서 신랑한테 이제 난자 10개 채취했다 얘기하고 들어갈 때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갔지. 밝고 안녕. 맑고 상쾌하게. 원래 어디서 봤는 영상인데 우리나라 난임병원에 이렇게 좀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좀 웃으면 안 되고 특히 제일 첫 맞아. 번째로 분위기가 뭐 장례식 같아. 아기 진짜. 데려오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딱 그러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어차피 하기로 한 거 다른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우리 둘이서 이겨낼 수 있는 거 솔직히 웃는 거밖에 더 없잖아. 거기서 우울하다고 해서 뭐 더 안 될 일도 잘 돼서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내가 거기서 힘들다고 이렇게 됐으면 걱정하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아무래도 계속 걱정이 될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오빠가 내가 들어갔을 때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치. 계속 물어봤다는 거야. 들어갔나요? 거기 앞에 데스크에 있는 사람한테 마취했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아, 보통 귀여워. 이렇게 이 시간이 걸리나요? 귀여워. 난 안에서 태평하게 수행 놓으면서 TV 보고 있었는데 그때 동물농장 보고 있었거든. 오늘은 오늘은 안 물어봤어. 잘했어. 그래서 이제 10개를 하고 우리가 다니는 병원은 전화로 안 알려줬어. 오일 배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전화로 안 알려줘서 그냥 그 다음 이제 월경 시작하고 이틀에서 4일 사이에 그치. 이제 예약을 잡으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같이. 이제 가서 결과를 듣고 이제 이식이 가능한 그 저희가 아주 비싼 PGT 검사라는 걸 해서 그 염색체 검사를 해서 이제 그 형성된 수정체 배아가 이제 이식을 했을 때 건강한 아이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를 그치. 해가지고 이제 총 아주 건강한 배아를 3개 얻었다는 결과를. 총 만들어진 건 5개.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5개인데 결론적으로 너무 길게는 얘기하지 말고. 아, 그래? 어차피 10개의 난자에서 수정은 다 했었을 거고. 아, 그치. 총 5개. 5개 등급이 다 좋았지만 염색체 검사를 했을 때 하나가 뭐 22번 염색체인가 그게 그랬고 하나는 레드 흐두 증후군인가 뭐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랬어. 무슨 증후군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네가 자막을 달던지. 뭐 하여튼간에 그 증후군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라서 안 되고 하나는 모자이크라고 해서 뭐 이제 그 수치상으로 보는데 그 수치가 이 정도는 이식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해서 요거까지 포함 3개. 나머지 2개는 정말 완벽하게 등급이 좋은 아이인데 이것저것 저희도 이제 궁금하니까 알아봤을 때는 한 번에 이식을 할 때 2개 정도까지도 이식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하나를 한 번에 시도를 하더라고요. 한 번에 하나씩. 그래서 이제 3개이기 때문에 3번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둘째 생각이 있느냐라고 해서 저는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혹여나 나중에 이제 하나를 키우다가 저는 원래부터도 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나중에 가지고 싶은데 시도조차 또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치. 나도 그 생각을 했지. 그리고 좀 겁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난자 채취하고 나서 진짜 많이 아프다. 그래서 조영술만큼 아플 수도 있다라는 말도 들어서 좀 겁을 먹었던 상태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안 힘들었고 이 정도야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잠이야 원래 잠에는 좀 잘 자는 편이라서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번에 많이 안 됐다. 그러면 저는 3번까지도 솔직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지금 난자 채취를 한 번 더 시도를 하자 해서 또 갔는 날짜에 바로 주사를 먹고 또 9일치 주사를 받아오고 그때는 9일치를 한 번에 받아왔지. 또 아침 8시마다 지금 맞고 있는 주사를 상태였는데 맞고 있고. 오늘 이제 난자 채취를 하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안에 이제 주사를 넣고 이제 피 찌꺼기나 그런 것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자궁 안에 있는 여러 이제 방해 요인들을 다 제거하는 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자궁경이라고 하는데 자궁의 내시경을 해서 이제 안에 용종이나 근종이나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확인을 하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거 했을 때 선생님 한 5분? 그건 5분밖에 안 걸린다. 많이 아파요? 하니까 전혀 안 아프다고. 아 많이 그렇게 안 아프다라고. 그냥 생리통 하는 것처럼 아프다. 빨간 거짓말. 와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채취할 때도 아프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근데 조영술은 오늘 마취는 선생님이 깨우기 전에 제가 배가 아파서 일어났어요. 배가 너무 많이 아파서 잠이 딱 깼는데 오늘은 호흡 마취로 했거든. 호흡 마취로 했는데 호흡 마취도 그냥 끼우자마자 바로 잠들어가지고 솔직히 하는 동안 잘 모르는데 배가 너무 많이 아파서 진짜 이 통증 때문에 제가 인상을 쓰면서 깼고 입에 이제 그 호흡기 넣는 것처럼 하는 거가 입에 끼어져 기도 있었는데 유지하는 거. 그렇지 그거를 이제 제가 빼달라고 간호사 선생님 불러서 뺐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 진통제 좀 놔주면 안 되겠냐고까지 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거라서 근데 선생님이 이제 생리통 할 때처럼 많이 아프실 거 했는데 저도 그 정말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 죄송해요. 표현이 안 맞아. 죄송해요 제가 생리통을 잘 안 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옆으로 혹시 누워있으면 안 되겠냐. 그것도 안 되고. 근데 아니야 선생님이 왜냐하면 안에 거즈를 넣어놓고 있거든. 그래서 거즈를 넣고 있는 걸 나중에 이제 다시 빼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편하시겠어요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이러자마자 옆으로 누웠는데 좀 괜찮아지는 거야. 다행이다. 그러고 나서 거즈 빼고 이제 나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와 지금 피가 나오고 있는데 한 멈추지 않지. 첫째 날에서 둘째 날 넘어갈 때 피 양처럼 나고 있어. 그래서 나 지금 크게 좀 큰 거 지금 하고 있거든. 원래는 생리대를. 원래는 팬티 라이너만 이렇게 하면 한숨 쉬지 말고 하여튼간에 오늘 진짜 자궁경은 진짜 힘들었어. 진짜 힘들어가지고 지금 좀 살짝 겁나는 게 이번 채취 때는 지난번보다 좀 아프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끝나자마자 원래 거기 밑에 이제 카페가 있어가지고 원래 지난번 채취하고 나서 내가 달달한 거 먹고 싶다고 샀잖아. 맞아. 오늘은 그럴 겨를도 겨를도 없었어. 없고.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도 차를 아프고. 타고 한 10분쯤 됐을 때 점심 뭐 먹지가 나왔지. 배고팠지. 배고파서 점심 뭐 먹지 했고 좀 부드럽고 좀 덜 자극적인 거 먹고 싶어서 피자를 먹었지. 피자와 스파게티를 먹고 그리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신랑은 이제 거기서 한 2시간을 내일이 그냥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라 둘 다 좀 피곤했지. 그래서 낮잠 자고 낮잠 한 2시간 자고 둘이 또 같이 공연 갔다 저녁에, 오고. 그치. 근데 공연 갔을 때도 오면서 내가 이제 이실 짓고 했지만 나 살짝 졸았다. 진짜 살짝 이렇게 눈을 감았다 뜨면은 이렇게 살짝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게 채취했을 때 수면 마취했을 때도 느꼈지만 그 약 기운이 마취제 약 기운이 몰라 남아 있는 건지 그냥 느낌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살짝 감았다 뜨면은 맞아.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자궁경은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팠어. 이번에도 근데 난자 채취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긴 하다. 근데 앞에 많이 뽑아놔서 선생님이 뒤에 이번에 한 8개 돼도 많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그치. 와이프 몸 상태로는 착상 확률은 한 70% 정도 된대요. 그래서 70% 물론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30% 안에 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치? 그래도 숫자 자체가 70%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또 높은 성공률에 속한다고 나는 여겨져서 그래서 꼭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고 이제 우리 아이가 생기는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같이 이렇게 난임으로 인해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더 고생하시고 더 힘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럼 뭐 저희도 그분들도 꼭 힘내서 꼭 예쁜 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기록해 놓고 나중에 또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아이의 추억들 같은 것도 조금 남겨놓으면 기록지? 기록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유튜브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대화를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 추후에 지금 또 2차 이제 그 과배란 주사를 맞고 있고 또 이제 난자
네, 이제 2차 채취를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남성분들도 오빠와 저희 신랑과 같은 원인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힘을 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힘내세요. 간절하게 아기를 원하는 수많은 여성분들은 예비 엄마 진짜 힘내세요, 마음고생, 진짜. 몸고생을 둘 다 하고 있는 거라서 맞아. 저는 옆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옆 사람밖에 없으니 그래서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고 어쨌든 이 과정을 같이 겪고 있는 부부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부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라는 저희 병원 원장님이 하는 그 영상 중에 한 가지를 본 것 중에 정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하지만 언젠간 끝이 있다. 그래서 그 긴 터널을 외롭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너의 잘못, 나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단지 지금 나한테 왔다라는 것뿐이지만 이겨낼 수 없는 과정은 아니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건강한 아기.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좀 더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이제 자기 몸을 어떤 것보다도 솔직히 애기도 애기지만 본인 몸을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이제 영상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화이팅. 또 우리 이 자리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